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우 시장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가정 소비가 늘고 재난지원금 효과로 수요가 껑충 뛴 건데요. 이에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가의 수급 조절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하반기 수요는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적했던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곳곳에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육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한우 소고기도 사고 가족끼리 좀 그동안 못 먹어서 좀 먹으려고 좀 사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있는 정육점들은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받으신 분들이 먹거리들 정육점이나 야채청과나 제가 봐도 체험할 정도로 몸소 느낄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한 매출에 비하면 한 30-40% 이상은 늘은 것 같아요.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쇠고기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5월 한우고기 도매 가격은 1kg당 21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상승했습니다. 이에 한우고기 공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중순까지 한우 도축 마리수는 28만 8천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4월 이후 상승폭은 더욱 커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우 가격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높은 한우 가격이 일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대로라면 올해 한우 사육 마리수와 도축 마리수가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해 내년부터 큰 폭의 공급 과잉이 전망된다고 관측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 한우 공급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어려운 경기 여건 하에서 한우 수요가 감소할 경우 가격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수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협의회와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농가의 한우 공급 과잉 상황을 알릴 방침입니다. 또 농협과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해 농가 중심의 자율적인 사육 조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 농가들은 그때 대비를 해서 지금 송아지 입식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적정 수준의 그 암소 도태가 필요한데요. 한우 가격 호황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여행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들 수요가 국내 여행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국내 관광산업 회복에 나섰습니다. 적극적인 여행 수요 촉진으로 농촌에도 발길이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내수 회복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간 지자체와 협업해 국내 여행 상품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8월부터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 쿠폰 100만 개를 지급하고 국내 여행 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 원 숙박 할인 쿠폰을 100만 개 지원하고 여행 상품을 미리 구매 선결제하는 경우 30%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 체류형 상품이 운영됩니다. 평창, 안동 등 10개 권역별 테마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시흥, 춘천 등 권역별 우수 관광둘의 주민사업체를 선별해 지역 여행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합니다. 당초 이달 14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2020년 특별 여행 주간은 7월 19일까지 확대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권을 할인가로 출시합니다. 보다 저렴해진 가격과 편리해진 여행길로 인해 평소 발길이 쉽게 닿지 않던 농촌 지역에도 활력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시한 핵심 볼거리에는 전남 강진군, 강원 양구군 등 1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 관광 프로그램과 15개 마을의 농촌 치유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청산도 구들장논, 하동 녹차밭 등 세계 중요 농업유산 4곳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관광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코레일, 민간 여행사 등이 협업하고 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해 운영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 농촌체험휴양마을, 휴양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여름 휴가 가기 좋은 농촌 관광지 소개 등 농촌 관광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산업 회복에 나서겠다면서도 아직 코로나19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지를 주기적으로 방역하고 관광객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현장 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지난 7일이었죠. 제주 지역에서 열대 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된 데 이어 최근 전북 김제와 경남 고성에서는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이 해충이 산란과 부화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보다 3주 정도 이른 발생이어서 농가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벼와 옥수수 등의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나방 애벌레가 올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전북 김제시와 경남 고성군의 옥수수 재배지에서 열대 거세미나방 애벌레로 인한 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면적은 김제가 0.13헥타르, 고성은 0.5헥타르입니다. 지난해 6월 13일 제주에서 국내 처음 발견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발생 시기가 3주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또 지난 7일 제주도에서 열대 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된 것을 고려하면 국내 유입된 나방이 산란과 부화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진청은 충남과 전북, 전남과 경남 등 서남해 지역에서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민들의 각별한 예찰을 당부했습니다. 방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옥수수 포장을 자주 와서 살펴보고 피해 초기에 발견을 해서 방제를 해야지만 좀 피해가 최소화되고, 근데 유충이 커지거나 벌써 그러면은 약을 받아도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해충은 제때 방제를 하면 피해 발생률이 전체 작물의 1% 정도에 그치지만 방제 시기를 놓치면 10에서 50%까지 피해가 확산할 수 있습니다. 5월에 날아와 국내에서 번식한 개체들과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날아오는 성충으로 인해 늦게 심은 옥수수와 이기적 옥수수에서는 8에서 9월까지도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열대 거세미나방 방제를 위한 약재는 27개 작물에 284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농사로 누리집에서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최근 충남 지역 염소 농가들이 들깨때에 잇따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서는 사흘에 걸쳐 염소 48마리가 물려 죽기도 했는데요. 농가들은 들깨를 유해조수로 규정하고 포획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흑염소 67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흰색 들깨들이 죽은 흑염소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한 마리는 멀리서 맥없이 앉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들깨들의 대장격으로 보이는 덩치 큰 검은 들깨가 나타나 죽은 염소의 다리를 뜯어먹습니다. 다른 흑염소 무리가 다가와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이 염소들은 다음 날 모두 들깨에 물려 죽었습니다. 지난달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한 염소 농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흑염소 58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가는 최근 48마리를 들깨떼에 잃었습니다. 1.5m 높이의 철조망을 설치해놨지만 새벽 무렵 들깨들이 산에서 내려와 철조망을 올라타거나 아래로 구멍을 파 들어와서 염소 목덜미를 물어 죽인 겁니다. 농가는 2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물린 흑염소를 식용으로 팔 수도 없어 고스란히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 이제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일손도 제대로 안 잡히고 들깨는요 멧돼지보다 피해가 더 커요. 들깨 같은 경우는요 배고프가면 고사리 뜯어 다니는 사람들, 나물 채취하러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공격하기 딱이요. 피해는 이 농가만이 아닙니다. 인근에서 염소 60마리를 키우는 또 다른 농가도 들깨무리에 6마리의 염소를 잃고 2주가 넘게 밤새 우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4km 떨어진 곳에서 염소 160마리를 키우는 농가 역시 들깨의 습격에 4마리를 잃었습니다.
농가들은 염소 사육은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 키우는 농가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사나워진 들깨들은 염소, 닭, 오리는 물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들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포획 또는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조수의 범위에 들깨를 포함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도 한두 마리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처리해버리고 이러니까 관에서 주기적으로 들깨를 포획해서 보호소에 보호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못 버리면 피해는 농가에게 고스란히 가니까. 또 유기견이 들깨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반려동물 등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영농 길라잡이 농업 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축산과 곡물 정보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우는 사육과 도축 마리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우 가격은 3월에서 5월까지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정 소비가 늘면서 강세였는데요. 추석 이후에는 경기 침체 여파로 하락세로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돼지 역시 사육과 도축 마리수가 평년보다 증가해 6월 돼지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년보다는 하락할 전망입니다. 닭고기는 도개 마리수가 전년보다 증가해 생계 유통 가격이 전년보다 낮을 전망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란계는 사육 마리수와 계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인데요. 따라서 계란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년보다는 낮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쌀과 콩의 6월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에서 9월의 쌀 평균 가격은 전년 수확기 대비 상승한 80kg당 19만 1,0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지 유통업체가 보유한 쌀 재고가 지난해보다 적은 수준이고 벼 가격도 상승세라 단경기 가격이 상승할 전망인데요. 미뤄졌던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쌀 소비도 회복돼 가격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고요. 평년 수준의 작황을 가정하면 쌀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3%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산 콩은 수요의 증가로 단경기 8월에서 10월의 콩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콩 재배 면적은 지난해에 이어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기력이 떨어진다는 분들 많습니다. 영양을 보충해줄 콩과 든든한 삼계탕으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시험연구포장에서 벼 생산비 절감 기술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무경운론의 드문모 심기와 생분해 필름을 활용한 직파 재배가 소개됐습니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무경운론의 드문모 심기를 할 경우 재배 면적 10g당 11만 3,500원의 경영비가 절감되며 생분해 필름을 활용한 직파 재배는 병해충 발생량이 적어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벼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최근 중앙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 고양시 배농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중앙일보, JTBC 등 중앙그룹 10개 계열사 임직원들과 함께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다니엘 린데만, 아비셰크 굽타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농민 여러분 힘내세요. 농협은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이 농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당진 면천농협이 육묘장을 증축하고 미국 종합처리장 시설을 보완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면천농협은 앞서 고령 영세 농가에 대한 벼 육묘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투입해 육묘장을 8,250제곱미터 규모로 넓혔으며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 대행을 확대하고 농작업 지원단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박노규 면천농협조합장은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환부작신의 자세로 농협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올해 친환경 농업교실의 교육생 50명을 오는 6월 5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밭작물 과정의 경우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친환경 과수 과정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누어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과정별 25명씩 총 50명입니다. 교육 대상은 도내 친환경 재배를 실천하거나 희망하는 농민으로 신청은 도농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 6월 호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언택트 라이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을 가리키는 말로 이른바 비대면과 비접촉을 통한 활동을 말하는데요. 이번 달 전원생활에서는 이런 언택트 시대의 일상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문화센터 대신 온라인 요리 강좌를 통해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독자 이지은 씨와 캠핑은 야외에서만 즐기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집 베란다에서 즐기는 캠핑에 푹 빠졌다는 독자 권대휘 씨의 이야기까지 우리 시대의 바뀐 일상을 전원생활 6월호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려와 대한민국 홍보대사란 별명을 얻은 분이 있죠. 바로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입니다. 서경덕 교수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홍보하기 위해 재능 기부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만큼 우리 농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 역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방법이라는 게 그의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지킴이 서경덕 교수가 얘기하는 우리 농업의 우수성과 농업 문화에 대한 시각, 전원생활 6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룡은 친근하면서도 또 실제로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인데요. 이번 달 어린이 동산에선 이런 미지의 존재인 공룡을 만나봅니다. 나는 공룡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재밌는 퀴즈를 통해 공룡 상식도 풀어보고 달리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공룡과 알이 가장 작은 공룡은 어떤 공룡일지 다양한 분야의 최강자 공룡도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지구상에서 공룡이 사라지게 된 미스터리한 이야기와 공룡 화석 발굴에 대한 내용까지 어린이 동산 6월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자연의 세계를 만나보는 신나는 체험, 가만가만 자연 속으로 이번 회에서는 고래를 찾아서 울산으로 떠나봅니다. 울산에서 고래를 만나기 위해선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라는 암각화에는 총 300여 점의 동물과 사람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중에 30여 점이 고래 그림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상업적 고래잡이가 금지됐지만 예전 고래잡이의 중심지였던 장생포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푸른 바닷속 신비로운 동물, 고래를 찾으러 어린이 동산 6월호와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마케팅이 유통, 서비스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지 않고 물품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온라인 마케팅이 한층 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 급증은 물론 도매 시장에도 온라인 경매가 도입이 됐는데요.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농업계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농산물 유통에 부는 온라인 바람을 디지털 농업에서 짚어봤습니다. 바나나와 애플망고, 게다가 파파야까지 대표적인 아열대 과일을 국내산으로 만나보는 시대가 됐죠. 최신 농업 기술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농업 동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집중 조명 코너에서는 최근 국내 재배가 늘고 있는 아열대 과수를 소개합니다.
국산 아열대 과수는 안전한 신선 농산물을 찾는 소비 변화를 타고 급성장 중인데요. 기존 과수의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고소득, 기능성 작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비와 판로 고민은 여전히 농가의 몫인데요. 국산 아열대 과수의 재배 현황과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까지 이번 달 디지털 농업에서 집중 조명합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축산입니다. 올해 한우 사육 마리수가 310만 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가임 암소 조절을 통해 가격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능력 미경산호 비육이 그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가 호응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또 미경산호 비육을 확대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미경산호에 대한 궁금증 월간축산 6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축협 현장을 찾아 노하우를 들여다보는 코너, 앞서가는 농축협 코너에서는 전북 진안의 무진장 축협을 찾았습니다. 무진장 축협은 한우 브랜드인 장수한우와 양돈 브랜드인 마이돈 포크를 생산 유통하고 있는데요. 축협으로는 드물게 양돈 생축 사업을 시행하는 곳으로 현재는 홍삼 흑돼지 출시를 기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흑돼지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계 형질에 기반한 우량 모돈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고품질 흑돼지를 선보이겠다는 당찬 결의로 똘똘 뭉친 무진장 축협. 월간 축산 6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